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시장 상황도요 참 오르락 내리락 정말 파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눈치 게임을 하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좀 승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손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시장에 대한 뷰도 빨라야 되는데 저는 그 삼박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주실랭과 함께 하시죠.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뭔가 먼저 가는 것만 가고 계속 손바뀜이 빠르다 보니 걱정되시면 이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딜사이트S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오프닝 때 이 밀물 썰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서핑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실제로 서핑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서핑은 안 해봤어요. 네. 그런데 서핑이 파도를 잘 타야지만 서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도 좀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자, 주식시장과 빗대어서 서핑을 또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서핑 잘하고 계신가요? 주식시장에서? 네, 제가 또 파도 흐름을 또 기가 막히게 읽거든요. 파도를 읽는 남자. 네, 그래서 서핑을 할 때는 항상 이 파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시기를 잘 기다렸다가 그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 잘 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테마들 그리고 또 실적주들 뭐 이런 것들 시기에 딱 맞춰서 좀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이제 자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랑하셔도 돼요. 네, 1등인데요. 오늘도 좀 ASR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수익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듭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수익률 1등 전문가고 그동안의 수익률 대회에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파도를 잘 타는 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도 수익률 1등, 파도 잘 타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시장 궁금하시다면 시장부터 점검해 볼게요. 오늘 시장 별 몇 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별점은 이제 5개 만점에 한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파도면은 뭐 탈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은 조금 다음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다음 웨이브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빅 이벤트들이 좀 몇 가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잭슨홀 미팅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월 의장의 또 연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눈치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지금 다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은 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나가게 되면은 다음 웨이브가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테마 혹은 다음 주도 섹터를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주도 섹터를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저 요아정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시장이라고 하니까 달콤한데 또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스텝은 또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0268-908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저 경동 도시가스요. 경동도시가스의 평단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24,800원입니다. 자, 이거 들어가셨을 때가 언제인지 좀 알고 싶어요. 언제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막 재작년에 갔다가 네. 물을 좀 탔어요. 재작년에 샀다가 뭐 장기 투자를 생각해서 사신 건지 아니면은 하다가 좀 물리신 건지 궁금해요. 좀 물렸어요. 하다가 좀 물리셨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종목은 사실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절주로. 그래서 네, 이렇게 그렇죠. 더울 때 사시는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울 때 팔고 이런 또 전략을 가져가셨나 했는데 너무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좀 물타기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종목에는 물타기를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이 경동도시가스와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시총도 낮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거든요. 하루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1억, 2억, 3억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특이한 이슈가 있을 때 혹은 좀 계절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이제 그마저도 상승세가 좀 유지되기보다는 다음 날에 꺾이거나 혹은 그 당일에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좀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추세가 뭔가 형성이 된다라기보다는 한번 갑자기 급등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 날 꺾여버린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오전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6천 주 채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늘 거래 대금이 지금 1억을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호가를 좀 대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항상 이 거래 대금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좀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경동도시가스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뭐 사실 뭐 가스 관련주들이야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무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동도시가스의 지금 재물을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뭐 조금 등락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200억 후반대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근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슈팅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폭도 크고 또 아무래도 이 호가 자체도 두껍지 않다 보니까 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좀 탈출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차라리 기회가 줄 때 빠져나와서 그 현금을 가지고 차라리 다음 이제 주도 섹터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시장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도 뭐 탕후루 유행했다가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 유행했다가 이런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올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현금화 하셨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은 계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시청자님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수익을 막 보고 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기회 줄 때 이때다 싶으면 그냥 빨리 탈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합니다. 이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운의 기운을 담아서 텀블러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담아서 드리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떡도 떡이지만 텀블러 선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저는요 텀블러 많이 들고 다녀 하시는 분들도 0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먹는 거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환영합니다. 문자샵 9083번 그리고 너튜브로는요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신 뒤에 댓글로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그것도 그러지만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지금 너튜브로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시장 질문, 종목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셨던 뭐 무지개님, 꿈돌이님, 주셰프님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에 대한 지금 궁금증 종목 사연 문자 먼저 볼게요. 583 하나님 사연입니다. 2G예요. 2G 7,010원에 7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LFP 양산 준비 중이고 여기에 대한 종목의 움직임들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흐름 주조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막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테마를 좀 타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LFP 배터리가 지금 다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서 다른 이제 대체제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 뭐 바나듐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이제 LFP 배터리까지도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양극재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다시 좀 급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마는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은 급락이에요. 거의 13%. 그쵸, 이거 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도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 어떻게 보셔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바닥을 확실히 좀 잡아주는지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오늘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제 거래량 대비했을 때는 좀 상당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전일 대비해서 한 24% 정도의 거래량밖에 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다 물량이 빠져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게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리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지금 이 장기 이평선 구간이죠. 8,400원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는지 일단 그런 점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블래시가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바이 로우 앤 셀 하이인데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내에서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리가 대부분 다 계속 뭐 1년, 2년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쯤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였죠. 그때는 이제 다른 테마로서 이제 3만 원대까지 갔었다가 또 1년 넘게 조정을 받게 되고 지금 바닥권에서 첫 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테마를 타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기를 이런 점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진입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매수가가 7,000원이시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잘 진입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0선 구간, 뭐 8,400원에서 8,5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상승이 한번 더 나와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보시면은 이전에도 한번 저항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어제도 저항을 한번 받았었고 지난 4월에도 이 10,000원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이 10,000원 구간에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이전에도 한번 바닥을 좀 터치를 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진입했었던 물량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작년 10월부터 이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년 넘게 홀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10,000원 구간이 왔기 때문에 본전에 탈출하려는 그런 힘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충분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수익 일부 챙겨주시고 10,000원 이상에서 안착을 해주는지 그런 점들 체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수익 극대화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까지 일단 좀 가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오늘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궁금증들 언제든지 다시 AS 저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 담을게요. 자, 지금 너튜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났네요, 주셰프님이. 저는요, 손도 몸도 늘보인데 이런 주식시장에서 저는 막 도태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떻게, 문가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손도 느리고 네. 시장 뷰도 느리고 몸도 느리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매매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장기로 가라. 네, 이제 막 내가 몸도 느리고 손도 느린데 이거를 굳이 막 내가 단기 테마를 잡겠다 혹은 막 그 급등주들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탈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좋은 기업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도 섹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 가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계좌를 사실 하루하루의 계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1년이 지나고 이제 연말에 내가 딱 계좌를 열어봤을 때 그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 예, 그리고 또 저 보이는 종목 중에 재밌는 이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파도를 잘 탄다고 말씀을 여기 이렇게 드렸더니 나왔더니 파도를 읽는 남자 잘생겼다 이렇게 무지개님이 네,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제 파도 타다가 상어도 가끔 만나냐 요 글이 보이는데 그쵸? 예. 상호도 만나셨었나요? 그쵸, 상어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라고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최대한 이제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상어를 만나더라도 이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따라오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아기 상어 뚜루루뚜 하는데 아기 상어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상어 만나도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는지 그 견해와 그리고 방법, 투자 전략들 잘 잡아드릴게요. 주슐랭 믿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사연 그러면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늘 식사는 하셨고요. 네, 예. 메뉴 어떤 거 드셨나요? 오늘은 그냥 김치찌개. 정말 맛있는 거 드셨습니다. 자, 든든하게 배도 채웠는데 어떤 종목 한번 의뢰해 주실 예정인가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갖고 있거든요. 아모레 퍼시픽 평단가 예,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만 원에 들어갔고 네. 비중은 20%된 것 같아요. 화장품 쪽을 좀 원래도 관심을 있으셨던 건가요? 화장품을 남자분들이 좀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어떤 네. 이유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요. 예전에 그 미용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지금 12만 900원에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될지 고민일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볼게요. K뷰티 하면 사실은 또 네. 대장주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아모레퍼시픽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분위기상 지금은 또 많이 12만 원대에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가? 차트적인 측면, 뭐 네. 시장 뷰, 전체적으로 업황부터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일단은 마음이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화장품주들이 사실 굉장히 좋았죠. 좋았잖아요. 네, 올해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았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1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에 이제 어닝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급락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화장품주들 말씀드릴 때 해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이 기업들은 좀 피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화장품 업계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내 자체의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보다 이 한국 제품은 충분히 믿고 살 수 있다. 예, 이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로열티가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싼 고가 브랜드의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장품계에서도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실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고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용을 좀 이끄는 그런 세대들, 뭐 20대나 30대 혹은 10대 이 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브랜드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가 브랜드, 뭐 코스트코나 뭐 올리브영 이런 데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들을 많이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해외 판로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면세점보다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곳에서 성공을 했었던 기업인데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화장품주, 지금 미용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화장품주들 매매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 의존도보다는 뭐 미국이나 혹은 동남아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흥행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42억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일단은 3분기부터 589억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된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실적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중 2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당장 막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실적이 확인이 되는지 그런 개선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기를 좀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때 지금도 여전히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광고비 쪽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업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코로나 이후로부터 확 꺾였었죠. 한번 확 꺾였다가 이제 막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광고 비용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동남아에도 마찬가지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 추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시청자님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 좀 생각 많이 드시죠? 예. 뷰티라는 쪽 측면이 아무래도 좀 중국 키워드로도 많이 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뭐 기사들이랑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운 내시라고요.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운나는 점심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주슐렉의 바람입니다.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026958-9083번, 026958-9082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빠르게 보내실수록 저희 채택 확률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분의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사연 들어왔는데 먼저 이분 볼게요. 롯데 정민 화약인데 이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부터 볼까 봐요. GS 리테일 지금 사연이 들어와서 하나씩 체크할게요. 19,850원의 15% 비중 지금 0195번님의 사연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빠르게 또 실시간으로 보니까 문자가 막 들어오네요. 자, 인생 네컷 라면 먹방 체험하면서 편의점에서 놀 거예요. 이러면서 GS 리테일도 막 뜨고 있는데 주가는 그래도 뭐 지지부진 박스권에서 언제 탈피하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뭐 방향성으로 실시간 열심히 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네요. 네, 지금 너무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황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BGF 리테일, 네. GS 리테일 이런 것들이 지금 편의점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주가가 좋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편의점도 거의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네.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좀 느껴주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제 이커머스가 상당히 좀 많아졌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편의점이나 뭐 마트에서 쇼핑을 하기보다는 이제 모바일이나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이런 뭐 편의점 관련주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실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실적은 굉장히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부터는 3천억 중후반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3,9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흔들림이 없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GS 리테일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거의 7만 원 구간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18,000원 구간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래도 2만 원 구간대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2014년도에 2만 원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10년 전 주가로 회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블래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수급이 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00 종목으로 수급이 충분히 좀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전환이 그러니까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23,000원 구간에서 지금
이중천장이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최근 거래량 흐름으로 봤을 때는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23,000원 구간을 돌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인 뭐 24,000원 내지 25,000원 구간으로 상방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못하면은 비중을 뭐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를 축소를 하시면서 계속 수익 극대화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을 좀 잘 보시고 상방이 열리는지 아니면은 지금 열리지 않는지 기준점이 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빠졌고 수익 챙길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GS 리테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0195번님께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드시고요. 저희 후기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전화는 방송 끝나고 갈 예정이니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사연들 하나씩 보고 있고요. 우리 고동님도 떡 선물 세트를 받으셨는지 후기 좀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너튜브 댓글로 지금 올라와 주셨는데 어서 오시기 바랄게요. 카니님, 꿈돌이님 반갑습니다. 어머, 오늘 TTS팜 급등했어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종목 고민 지금 하나씩 받았는데 전화 왔어요.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앵커님.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아니요, 우리 짱짱 앵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네. 네, 앵커님, 파도 타려다가 쓰나미 맞았거든요. 아이고, 어떡해요. 저희가 지금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펄어비스입니다. 아, 펄어비스 종목 들고 계시는구나. 네, 평단가 비중은요? 일주일 전에 들어갔는데, 아. 그때 조금 높았어요. 44,000원이었는데 쓰나미 맞고 네. 물 타서 지금 현재가가 42,400원입니다. 그래도 지금 41,900원 단위니까 그렇게 많이 손실 보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숨을 쉴까 말까 이러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럴 때가 힘든데 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원래 또 게임즈를 좋아하셨던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래도 상황이 일주일 전에 또 내가 딱 분위기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음봉이 지금 3개나 맞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적인 측면에서 게임은 좋다 얘기는 나왔지만 내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바로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작 모멘텀으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기업이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를 좀 이끌어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좀 같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전에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뭐 국내도 마찬가지죠.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주가도 이전에 펄어비스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4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때 이끌었던 게 바로 이제 검은 사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속작인 이제 붉은 사막이 아마 이제 내년 초나 아니면 연말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시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들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다만 물론 지금 최근 조정 이전에는 이제 블랙 먼데이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 없고 배제를 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근데 다만 언젠가요?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에 그래도 100만 주가 좀 넘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살짝 주춤했습니다. 이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오늘은 또 다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음봉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캔들 몸통,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캔들 몸통이 지금 42,000원 구간에서 45,000원 구간에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또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수급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자면은 지금 고점 부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이나 혹은 이전에 좀 소외가 됐었던 종목들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지수 반등과 함께 이런 코스닥 150 종목들이 같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서 지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유지해 주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고점 47,5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 추세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붉은 사막 출시 전까지는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한 번의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적을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올해 계속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피하자. 그래서 차라리 고점에서 수익을 챙겨두고 뭐 실적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진입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좀 홀딩 하시면서 아까 좀 전략해 주신 대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좀 없다고 해요. 네. 네, 어느 정도 수익 보시면 그때 좀 나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기분 좋게 이렇게 전화 받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많은 시청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8379번님의 사연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인데요. 47,050원에 30% 비중 담고 있어요 하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축하할 일이 너무 많아요. 롯데정밀화학을 와 진짜 이분은 좀 투자 좀 하셨나?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수익성 기대감이 있다. 일단 숫자로 찍히기만 한 게 좋다는 건데 차트도 너무 예쁘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차트인가요? 네, 지금은 한 번쯤은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연락을 주신 분들이 그래도 다들 좀 하시는 것 같죠?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다 같아요.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권이신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화정이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차츰 나아지고 있고 또 암모니아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주가 부담도 많이 덜어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세와 함께 주가도 좀 턴어라운드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배열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뭐 43,000원 구간에서 뭐 다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이제 막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정배열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만 원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다만 이제 55,000원 구간 혹은 이전 좀 보수적으로 잡자면은 한 52,500원 구간에서 이전 이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최소한 30만 주 이상 나오게 되면서 돌파한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또 조금 저항을 받는 듯한 흐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수익 챙겨 가시면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도 좋고 쭉 들고 가도 괜찮고 워낙 또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이거 나도 좀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도 신규 진입도 지금은 오케이라는 전략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8397번님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침없이 또 시원하게 종목 상담 하나하나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종목 고민은 또 내일 이 시간에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부터는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전문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면 통해서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픽 술게 맛입니다. 탑5 모든 종목들이 보이시나요? 2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진시스템, 녹십자, STX, 그린로지스, 리가캔바이오, 국제약품 할 것 없이 모두 다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부터 봐야 될지도 고민돼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브라보! 지금부터 하나씩 먼저 말해줄 종목은 녹십자가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이 됐어요. 8월 21일에 도달됐고 2차 목표가를 향해서 렛츠고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3%나? 이렇게 네. 올라가다니.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 뭐 빠지든 안 빠지든 네. 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였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파도를 결과로- 잘 탄 거죠. 네. 결과로 보여주시니까. 네. 녹십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2차 더 볼까요? 네, 2차 좀 더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완전히 탔고 충분히 지금 거래량도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1차 목표가 뭐 20% 수익 나왔기 때문에 한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는 챙겨 가시면서 이제 2차 목표가를 좀 잡아보자면은 사실 뭐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크게 뭐 저항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횡보를 계속적으로 해줬습니다. 박스권 형성을 했다가 제가 이 돌파 시점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고 재료도 좀 좋은 재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측면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도 뭐 외국에는 좀 들락날락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계속적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탈하는 흔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가 댓글에 아이고 수익 많이 났구만 배가 너무 아프네 이러면서 이렇게 시청자분이 올려주셨는데 맞아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 날 줄 몰랐거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배 아픈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스템입니다. 이게 21%가량 올랐는데 거의 뭐 140원 남기고 목표가를 남기고서 아쉽게 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됐어요. 이 두 개 목표가를 제가 도달할 수 있었는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쵸. 뭐 네. 140원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지 않을까. 네, 뭐 사실상 도달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핫한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정배열로 유지를 해주면서 고가 높여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뭐 20% 정도면 사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익 일부 챙겨주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한 13,000원 혹은 넉넉히 잡자. 추세를 좀 길게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15,000원 구간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역시나 지금 수익권이 나와 있는 뭐 녹십자든 진시스템이든 어떤 종목이 됐든 뭐 5일 이평선 내지 10일 이평선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 그러니까 추세만 지켜주는 부분에서는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시스템도 쭉 들고 가시고 두 개 다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호진 시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나 더 좀 볼까 봐요.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인데 이거 말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쭉 튀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 주슐랭을 보고 그걸 매매하신 분이 수익을 봐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후기를 또 주슐랭 제작진 측에 남기기도 했어요. 그리드 위즈에 대해서 추가 전략 좀 잡아주세요. 네, 이제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 누가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바로 올라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진입하지는 말고 일단은 11이평선 구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3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지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갭을 메우고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상한가봉 상단 라고 이제 고가라고 볼 수가 있는 28,600원 내지 7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딱 잡아두고 일단은 1차
11일 평선 지지 본다. 그다음에 2차는 갭을 메꾸고 간다. 이렇게 좀 설정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화재주 관련해서도 순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은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더라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 배터리 자체, 대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를 좀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테마들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방지 쪽, 과충전 방지 쪽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농화성 이런 종목 좀 강하게 네.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타자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또 이달 내로 이 전기차 화재 대책도 정부에서 발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료가 아예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더 움직임은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드 위즈 들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그 기회를 노려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우, 정말 이 거친 주식시장에 믿을 건 강호진 전문가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오늘의 리뷰였습니다. 자, 수익률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이렇게 세 종목들이 다 잘 가니까 이제 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익에만 힌트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퀴즈 맞춰주시면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해요. 어떤 선물 준비하셨죠? 네, 제가 이제 화면 요청을 좀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강호진의 인사이트.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주도 테마를 정리를 해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 큰 테마 혹은 큰 이 주도 섹터들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종목들도 그 안에서 움직이기 어머, 때문에 정리 너무 잘 해놓으셨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만 좀 알아두고 계셔도, 지금 이제 클라우드가 잠깐 나왔는데 요즘 네. 소프트웨어 종목들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 결국 돌고 돌게 되어 돌고 있습니다. 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타이밍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 제가 항상 매크로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이런 것들만 알아도 지금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처럼 네. 다 이 순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반기 자료집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지금부터 화면을 띄울 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초성 글자를 재미있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셔도 돼요. 자,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 힌트 나가겠습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 비읍, 니은 두 글자라서 어떻게 해야 좀 재밌는 답변이 올라올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전문가님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뭐가 있죠? 대략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심장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섹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글자 이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늘 굉장히 짧게 두 글자를 가지고 왔거든요. 비읍, 니은. 지금 네. 댓글창에요. 난리 났어요. 분노, 분뇨, 봄날, 그리고 비누 이렇게 돼 있고 번뇌요. 야, 이분은 철학적인 것 같아요. 번뇌. 네. 전 좀 카니님의 댓글이 좀 뭔가 철학적이라 마음에 드는데 네.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은 어떤 댓글이 좀 마음에 드세요? 사실 분노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금 분노가 좀 마음에 지금 들었는데 요즘에 많이 화가 많으신가요? 그것보다는 네. 좀 시장이 좀 속을 많이 썩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속마음이 분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분은 또 근데 우리가 그쵸, 선물 이미 받았던 분이라 받으셔가지고. 넘어가고 한 명 지금 딱 골라주신다면 그러면은 네. 좀 비닐도 있고요. 재밌는 걸로 뷰노도 가져가는- 있고, 네, 분노. 좀 분뇨로 분뇨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나마 이제 좀 재밌는. 카니님이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카니님께 그러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9083으로 카니님 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아까 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를 고르실지 몰랐네요. 네. 자, 설명해 주세요. 왜 이 종목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죠. 일단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 이제 뷰노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사실 더 수익이 빨리 나오고 더 잘 나올 종목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순서적으로 좀 밀린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늦게 좀 가져오긴 했는데,
물론 상승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 뭐 메디케어 이런 쪽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또 다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료 AI 쪽도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카스라는 게 있고 또 딥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딥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50곳 이상의 이제 병원에 지금 실제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진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딥카스가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뭐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심정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심정지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지금 이 다양한 이 병원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가자면은 물론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매출액이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2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133억, 그리고 올해는 300억까지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룬이 또 생각을 해본다면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렇게 좀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는 이제 매출액이 먼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PER보다는 PSR을 봐야 된다. 이 신성장 기업은 그만큼 이제 매출에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적자폭도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덜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딥브레인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관련해서 미국의 특허를 또 두 가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또 신성장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이제 딥카스와 관련돼서 이제 연내 미국 FDA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해주세요. 일단은 뭐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뭐 현재가 부근으로 좀 잡아 보도록 할 텐데,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잠시만요. 지금 매수가, 목표가 잡아주시면 돼요. 네, 매수가는 한 37,000원에서 37,8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진행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000원 구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고점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세가 나왔을 때, 그리고 다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그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3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1 이평선이 조금 이제 올라오게 되면 한 그 정도 선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21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하로 밀리게 된다. 그러면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 잡아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딥카스라고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이 주가의 동력으로 좀 작용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어요. 37,000원에서 37,800원이 지금 매수가고요. 43,000원까지 눈높이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32,000, 또 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강훈 전문가님의 다음 또 수익률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 넘어가서 시장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네, 옥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옥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9월에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시장 분위기 안에서 미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시장 안에서 변동성 크게 보였습니다. 자, 이에 우리 시장도 양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급락하면서 이렇게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수급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의 상승 업종으로는 2차 전지 올라와 있습니다. K배터리 저력 확인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올해 2차 전지는 전기차 캐즘부터 전기차 화재,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의 이슈들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위원회가 테슬라 중국 생산 전기차의 관세안을 수정을 하고 또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더불어서 포드 역시 K배터리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K배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리튬 관련주들 분위기 좋고요. 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2차 전지 다수 사들이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자, 오늘 가장 상단의 LG화학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 상승하면서 31만 1,5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연도 3.82% 상승하면서 21만 7,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행까지 이 대장주들 1, 2%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시장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오늘 2차 전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바로 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하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역시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 슈퍼사이클을 초입에 들어선 만큼 이 조선주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이 실적 우상향을 보여주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달러 하락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승건가에서는 생각보다 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더해지면서 오늘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더불어서 HD현대그룹 내에 이 HD현대중공업이 노사가 파업을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감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하게 종목별 체크를 해보시면 HD현대미포가 현재 6.34% 떨어지면서 10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로 이어서 HD현대그룹주 6%에서 5%대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D한국조선해양 기대감 많이 가지면서 상승했었지만 현재 18만 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로 이어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도 4%에서 5% 가까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고 있는 업종 체크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하는가 했지만 이 낙폭의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수급 많이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희 자세한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이 오전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우호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실 파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176억, 코스닥에서 1,101억 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들, 특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소폭이지만 하락이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 자동차, 완성차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까지 기존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상당히 주목도 많이 받고 실적도 좋은 업종들인데 환율 영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죠. 환율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좋았었던 이 종목들 사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팔기도 좀 편하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 증시 매도한다. 환율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예, 달러가 좀 더 약세가 된다라면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달러 환율 거의 변동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약세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원화가 다시 강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오늘의 포커스는 외국인의 포커스는 환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데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주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은 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성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었던 뭐 이런 좀 부담이었었던 그런 업종들 위주로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오전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의 변동폭은 굉장히 좀 축소돼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코스피가 하락하긴 하는데 4포인트밖에 안 하락하고 있거든요. 2700선이 살짝 무너진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4포인트 정도로 지수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후장 관련해서 본다라면 유동성이 확대가 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는 밸류에이션 좀 높아도 부담이 덜 오죠. 이런 업종들 오늘 올라가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그러니까 플랫폼 게임주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를 더 올리기에는 모멘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멘텀이 딱히 없죠.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50bp 내리겠습니다. 75bp 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큰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 그래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지수의 변동폭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 안에서 종목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시가총액 가장 높아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같이 올라가기에도 부담스럽죠. 이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 지수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환율도 그렇게 이 종목들의 우호적인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좀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별 움직임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들, 미국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변동폭은 제한되겠지만 지수를 움직이지 않는 지수의 변동이 별로 없는 선 안에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최근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있죠. 이 유동성 관련된 종목들도 또 올랐다가 일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종목별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동성 확대되는 이 수혜주들 계속 상승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별로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를 나눠볼지 먼저 두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님,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염정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만 하면 불이 납니다. 전기차 포비아 BMS로 이끄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섹터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이 포비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지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올해 전기차 화재 중 19건이 차가 멈춘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충전만 하면 불난다라는 인식이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버려서 곽 대표님, 기업에 좀 배터리 기업들의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네네. 현재 지금 그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9월 초에 전기차 화재 대책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이 과연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액체 상태에서 배터리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 고체 상태의 배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한동화성이죠. 그런데 당장 이제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이 나왔던 게 LFP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뭔가를 좀 준비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업들이 좀 주목되는 기업들이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본건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 GST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뭐 KN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M무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도 적용되는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나온 게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또 스토리가 또 추가로 또 나온 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BMS라고 해서 배터리 두뇌 이제 똑똑하게 만들고 안정성 있게 하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개념에 또 다시 또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쨌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배터리가 바뀌는 그런 형태, 현재로 대안이 될 수 있는 LF 배터리, 액침 냉각 그리고 BMS 기업들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투자자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있긴 한데요. 조정 다음에는 진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을 이용하자 뭐 이렇게 차트까지 이렇게 전략 잡아주셨는데 SKN무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좀 개발 중이다라니까 기업별로도 발빠르게 어떻게든 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얘기해 주셨어요. BMS, 그러니까 배터리계에서는 두뇌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관련 시장 현황들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또 업체들의 기술력은 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대표 기업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BMS 대표적인 기업은 어떤 걸까요? 네, BMS라는 것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에요. 네. 배터리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배터리 상태가 어느 정도다, 충전 여부라든지 그리고 배터리의 사용 연한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부분은 사실 큰 그림에서는 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M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일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에서의 이제 관리 시스템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금은 좀 이렇게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기 아니에요?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그 부분은 약간의 좀 부수적인 서비스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공교롭게 되게 재밌는 건 전기차의 이제 포비아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또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네. 시장이 지금 쉬어가다 보니까 또 수급이 2차 전지로 지금 또 가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괜찮냐라는 거 결국은 2차 전지가 소외받고 있고 무관심이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지 지금은 그럼 2차 전지 다시 보긴 보는데 어느 쪽을 보면 되지라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살아나고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의 배터리보다 우리나라 배터리가 좀 나은 낫지 거 아니야? 라는 오히려 평가를 다시 좀 받게 이게 되고 전화위복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한마디로 사실 주목을 받았다는 네, 것은 그게 중요한 시장에서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다시 BMS로 좀 돌아가 보면 네. BMS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시장에서 추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BMS가 뭐 어떤 기업이든 주력이 아니에요. 그 사업 분야의 주력은 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민테크 같은 것도 배터리 쪽에 관련된 배터리 진단 시장 쪽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근에 네.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금호 HC 같은 네. 경우에도 배터리 관련된 배터리 모듈 업체에다가 배터리 관련된 시스템을 뭐 공급했다라는 이력들, 사실 몇 가지 종목들이 사실 더 있는데요. 네. 조금은 좀 이제 작은 중소 종목들이고요. 또 조금 좀 대형 종목 쪽에서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SL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SL. 기아의 BMS 관련된 공급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MS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작은 종목들을 사는 것은 좀 단기적인 테마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큰 그림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과 결부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랑 좀 결부되어야지만 시너지가 나는 거지. BMS 이 한 부분만 좀 보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산업군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모멘텀이 좀 약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삼보모터스 관련 시스템 개발 관련주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더불어서 일단은 BMS 기술력에 심의를 기울이는 경쟁 글로벌 국가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또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나 또 여기에 돈을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한중일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네. 특허권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중일 배터리사 전체의 특허가 1만 3천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3사가 갖고 있는 게 그 중에서 1만 3천 건 중에서 7,400건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 과반수가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 5,475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한중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 3사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주고 있다는 거죠. 중국보다는 1.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본보다는 3.5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좀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역시 열 전체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현대모비스도 또 관련 업체로서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세계 제4위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 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 한중일 3개국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쪽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중에 우리나라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LG엔솔, BMS 특허 건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좀 반응한다. 그리고 삼성 SDI, 현대모비스까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배터리 제품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새로운 먹거리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지,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할게요. 아까도 BMS 이것만으로 좀 안 되고 연계가 돼야지 좀 시너지 난다라고 했는데, 같은 좀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제 BMS 역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속하죠. 네. 저는 전기차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계기판에서 보거나 우리 그 어플리케이션,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네. 보면은 지금 내 차량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연동해서? 있고 연동해서 네.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속할 것이고, 그의 한 부분이 배터리 쪽에 될 것이고, 맞죠? 맞죠. 네, 그런 맞아요. 으로 봤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좀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게 스마트카로 연결이 된다는 부분에서 차량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고도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또 한 부분은 이제 배터리 BMS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배터리 이제 유럽 EU에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죠. 배터리 여건 관련해서 배터리의 이력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배터리에 관련된 이력 사항, 그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시스템도 의무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우리 시장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좀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신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쪽이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본 건 배터리 쪽에 좀 국한되지 않고 전체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도 봐야 됩니다. 현대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최고죠. 기아가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에 높고 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는 거는 현대오토에버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BMS라고 이야기하기는 딱 부러지긴 좀 어렵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뭐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그 현대오토에버 내에서의 매출 비중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과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연계된 부분 같이 좀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터리 업계가 위기를 좀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모멘텀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 여건, 이력사항들을 쭉 차근히 놓아준다고 하면 그동안은 잘 했던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지 않나. 그게 현대오토에버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고 스마트카 배터리 연계 부분들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2차 전지에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뭐 캐즘 현상 완화가 예상되는 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급선무 과제가 과연 무엇일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박 대표님, 뭔가 좀 진지하지만 무거운 주제로 질문 드립니다. 네네.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당면한 과제인 화재 이 부분을 그쵸.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BMS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좀 높여서 좀 고도화가 좀 문제가 있는 배터리셀, 그죠? 고도화해서 문제가 있는 배터리셀을 빠르게 속환할 수 있는 기술을 더 발전을 시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화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연구를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관련법에 대한 재정비가 관련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 전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계속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충전 시설도 국내에 또 많이 계속해서 확대가 돼야만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가 또 전기차가 또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캐즘은 글쎄요,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상당 부분 좀 흘러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어두운 터널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좀 바닥을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 뜨기 전에 어둡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캐즘에 시간은 필요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또 긍정적인 미래를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안정성의 부각으로 배터리주의 주가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세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 가능하다 대 보유자의 영역이다. 하나, 둘, 셋. 차장님. 종목별로 다릅니다. 네, 3자로 얘기해주셨는데 우리 곽 대표님은 어떻게 세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진입의 관점이다. 신규 진입의 관점인 종목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두 분이 단순하게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그러면. 2차 전지 종목이 지금 중요한 몇백 게 개인데 그걸 한 번에 말씀하시면 근데 어렵죠. 여기 써 네. 있어요. 보유자 영역 대 신규 진입 이렇게 이렇게 또 질문이 와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네. 이 종목을 보실 때 네. 단순하게 섹터의 흐름이라든가 기업의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빠진 상태에서 이 전기차 자체의 순수한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 개별적으로 어떤 자본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엄마 좋냐 아빠 좋냐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상황이. 보면은 뭐 네.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목받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 아닌 거죠. 개별적인 거죠. 현명하십니다, 두 분 네. 다. 저희가 저도- 질문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면 네. 이제 섹터가 상승장일 때는요. 네. 중소형 섹터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테마까지 껴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좀 하락 추세일 때는 오히려 그런 테마주 중소형주 쪽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자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곽 차장님께서 오늘 등을 돌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각자 도생처럼 각계 전투입니다. 2차 전지는 그 종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2차 전지 관심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곽 대표님 어떤 종목들 픽하실지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자, RS 머티리얼즈, 엔캠, 두산 퓨얼셀, 그리고 CIS 등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 뭘까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흐름 좋은데요? 자, 곽 대표님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금 이 화면에 보니까 제가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선택했습니다만은 이거 말고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엔캠 이런 것도 먼저 관심을 좀 가지셔야 엔캠도 돼요. 보고 이것도 예, 보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아, 그 네, 이제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보는 이유는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이 된 회사죠.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재차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이 화재 관련해서 주목받는 게 전고체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상용화가 힘들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결국은 2026년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니 제가 볼 때는 미래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수화학 입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영향을 집중하기 위해서 회사를 분할해서 상장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2026년도에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고 어떤 뭐 분할해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캠도 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분위기 전환 겸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주제입니다. 하반기 주도주는 누가 될까요? 전력기기도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여 오라라고 하면서 5년치의 수준은 다 땡겼다. 전력기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감 확보됐으니 숫자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너무 높잖아요.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해 볼게요. 염 차장님, 네. 아 이게 슈퍼사이클 도래됐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 너무 높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우리 됩니까? 앵커님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가요? 더워가지고 이럴 때도 네. 시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주도 섹터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눈치 보기 장세죠. 어떤 쪽으로 지금 가야 되나. 지금 수급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약간 수급 공백으로 지금 약간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2차 전지 쪽도 수급이 살짝 또 그쵸,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반기를 주도했었던 우리 급락장에 나오기 직전까지 주도했던 섹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전력기기, 맞아요. 조선 섹터, 방산, 뭐 화장품 많은 섹터들이 얘기 다 했잖아요, 우리. 네, 다 있었죠. 근데 저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상당히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비교해서 좀 안 그렇지만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매달 사실은 판매량이라든지 네. 사실 체크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5년치 수주에 대한 부분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를 통해서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좀 고점을 찍고 있지만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정권에 들어간 오.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최근에는 좀 논란이 좀 있죠. 반도체 AI 시장에 대한 요 거품론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그 개별 기업 간의 약간 밥그릇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전력기기에 대한 그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높은 것도 아니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주가가 높긴 높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들어오기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더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일단 슈퍼 사이클의 전망 보면은 당연히 또 잘 갈 거다. 수주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도 상태가 있고 실질적인 부분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전망적인 측면은 장밋빛이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 AI 회의론이 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수혜 예상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박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AI 얘기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기기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많이 받았지 그렇죠. 뭐 않습니까? 노후된 것도 다 갈아치우고 네네. 수요도 많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AI 회의론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에서 긍정으로 조금 다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전력기기 종목들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수요가 크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불어서 또 공급자들이 최근에 생산량을 또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력기기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더 이제 미국 쪽에서의 호황이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미국 말씀드렸으니까 역시 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국산 제품 그리고 자국 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별적인 수주를 통해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전력기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에 비한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 쪽에 호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럼 한국의 수혜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가 이익 규모 어느 정도로 좀 우리 캐파를 예상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 네. 지금 앞서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변압기 수출에 대한 비중이요. 사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노후 전력망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한 70~80%가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좀 들었고요. 한국의 변압기 수입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비중이 2020년에 5%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7%까지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뭐 거기에는 또 아무래도 중국산에 대한 또 어떤 견제와 반사 수위도 볼 수 있을 거다. 아마 그에 대한 부분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수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 이렇게 또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는 좋은 일들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 비중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한국 기업에서의 낙수효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력기기 섹터도 수요 종목을 뭐 진행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잖아요.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곽 대표님? 뭐 미 대선 결과랑은 상관없이 전력기기는 그냥 간다라고 보시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나리오를 짜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제 길게 보면은 미 대선 상관없이 어차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전력 설비 자체가 복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데 사실 뭐 길게 보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짧은 막연해요.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과 결부지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대선 하면은 지금 그 경쟁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트럼프 후보와 그 해리스 부통령 간의 지지율이 좀 지금 약간의 근소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최근에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 케네디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선에 또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정도에는 또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런 그 케네디 그 예비 후보라 해야 됩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5% 정도 되는 거예요. 5%가 그러면은 케네디 캠프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트럼프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관련주라는 게 남북 경협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종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중에서 여러 가지 보겠지만은 어제 전선조합이 우크라이나 현지 조사 시장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더 지지율이 앞서느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인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어떤 모멘텀을 잡아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선 누가 또 지지율이 앞서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력설비주는 갈 거기 때문에 잘 간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전 세계 이상기후들이 계속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일단 노후병들이 막 터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이상기후가 무섭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저는 좀 실감을 했거든요. 미래 투자 가치로 이런 관련 섹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상기후가 너무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이상기후를 통해서 변압기 교체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엮었다. 좀 여러 그렇게 가지 보실 수 참 있겠죠. 좋은 얘기가 네. 많지만 이 부분은 약간 좀 일부분에 속한다라고 좀 생각하기 네. 때문에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동감을 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기후가 어떻게 뭐 전력까지 가느냐 그건 좀 너무 막 뭐랄까요 우리가 또 크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당연히 좋긴 좋겠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뭐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 뭐 거기 바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드라마를 쓴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시에 국내 전력기기 수혜 가능성 준비를 우리가 좀 어떻게 탄탄히 해봐야 될지 우리 곽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해 주셔서요. 이제 준비 현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투자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안 되고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준비 현황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선조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여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또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정상의 이유가 추후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있습니다. 8월 말 정도에요. 모디 인도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 평화 해법 모색을 한다라는 그런 일정상의 이유가 있고요.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봤을 때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좀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예를 들면은 뭐 큰 종목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은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가 이 관련 종목들이 좀 빠졌었는데요. 또 서서히 또 반등이 또 나오고도 있죠. SY 스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또 반전의 상승을 재차할 수 있는 분위기로 엊그제부터 좀 보였어요. 분위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좀 체크를 했었는데 어쨌건 관련되어서 주목하시는 게 맞고요. 전력기기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탑픽주든? 예, 뭐 재룡사업 산업도 있고 뭐 재련정비도 재룡산업. 있고 삼부토건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뭐 예, 어떻게? 저는 좀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이 좀 썩 그렇게 탄탄한 시장은 않으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이슈도 있고 미국 쪽에서 성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한 종목인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찔하던데요, 예, 저는 차트가. 최근에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은 좀 아침에 조금 움직였다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기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 9년도까지 수주를 확보했는데 선별 수주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최적화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쪽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어떤 흐름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그 가격 조정이 있을 시에는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고 가장 주도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종목은 한 작년 중순부터 봤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 모멘텀을 받고 오르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그냥 관심주를 넣어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전력기기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지 염 차장님의 시각 궁금하시죠? 관련주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효성중공업, 그리드위즈, 가온전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원픽은 무엇일까요? 네, LS 일렉트릭이 염 차장님의 픽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장주로 가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LX 일렉트릭 역시도 앞서서 말씀하신 HD 현대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올해 2분기 실적 최대치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3사 일렉트릭 관련해서 3사 현대 일렉트릭,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해서 지금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지금 4천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여기서 LS 일렉트릭은 영업이익 2천억 원을 최대 실적으로 좀 실현을 해줬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된 상태고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뭐 성장 가능성, 캐파 증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이미 다 너무 많이 좀 네.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봐서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저가 메리트. 네, 뭐 저가라고 하기에는 좀 비싸죠. 우리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현대 HD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만약에 굳이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7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도가 조금 더 높았고요. 그에 대한 뭐 단기적인 새로운 뉴스가 좀 있었고 시장의 아무래도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리를 좀 횡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실제로는 8월 말부터 유입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8월 말을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요. 네. 유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그 부분을 적극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LX 일렉트릭은 지금 주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그렇게 그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잘 움직이질 않고 그러네요. 있어요. 차트 보니까. 그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아니면 상승 만약에 그 중에 만약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편입 이슈로 인한 일시적인 패시브 자금 들어옴을 인해서 일단은 올라갈 수 있으네요. 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어 우리 곽 대표님이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이제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고마진 쪽으로 해서 선별 수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뭐 맥락을 간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LS 일렉트릭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좀 빠져 있다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일단 타이밍으로 노려보자라는 가장 큰 매력적인 포인트. 두 번째로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수익을 한번 실현해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과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